제발 오늘 아니면 우린 죽어요. 오늘은 항암 치료 중인 한 며느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시어머니는 그녀를 김장판으로 불렀습니다. 차가운 소금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시어머니의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겨울이 깊어지는 12월 초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시골길을 훑고 지나가요. 지연은 버스에서 내려 작은 가방을 들고 시댁 골목길을 걷습니다. 32살.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3주째예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두툼한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걸음마다 숨이 조금씩 가빠져요. 가방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남편 윤호는 먼저 내려와 있어요. 회사 일 때문에 며칠 전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병원 치료 일정 때문에 혼자 며칠 늦게 내려오게 되었어요. 버스로 3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시댁 골목길은 좁고 구불구불해요. 양쪽으로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은 천천히 걸어요. 숨을 고르며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시댁 대문이 보입니다. 낡은 기와집이에요. 담장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고 이끼가 끼어 있어요. 대문 페인트는 벗겨져 녹슨 철판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괜찮아. 며칠만 있다 가면 돼. 지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대문을 밀어요. 삐걱 소리가 나며 문이 열립니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요.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지연은 놀라 발걸음을 멈춰요. 마당 한쪽에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150포기는 좋게 넘어 보입니다. 초록색과 흰색이 뒤섞인 배추 더미가 마당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파란색 커다란 대야 여러 개가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소금물이 가득 차 있어요. 물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만나 연기처럼 보여요. 김장이구나, 저 많은 걸. 지연은 중얼거려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더 눈에 띄는 건 따로 있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 있는 창고예요. 창고는 작은 시멘트 건물입니다. 문은 낡은 나무로 되어 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어요. 그런데 창고 문틈 사이로 흐릿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요. 희미한 주황색 빛입니다. 지연은 창고를 쳐다봐요. 무언가 이상해요. 한겨울인데 창고에 불을 켜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한낮도 아니고 해가 지기 전인데요. 창고 문틈으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지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봐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립니다. 시어머니 정복자가 나와요. 60대 중반. 허리는 꼿꼿하고 키가 작지만 단단해 보여요.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입술은 일자로 굳어 있습니다.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어요. 왔니? 복자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어요. 지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복자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볼 뿐입니다. 모자를 쓴 머리, 창백한 얼굴, 마른 몸, 떨리는 손.
복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요. 입꼬리가 내려갑니다. 몸이 아프다면서 그럼 김장은 누가 하니? 지연은 가슴이 철렁해요. 말문이 막힙니다. 복자는 마당에 쌓인 배추를 턱으로 가리켜요. 저 배추들 다 절여야 해. 혼자서는 못해. 며느리가 해야지. 아, 네,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해야지. 며느리가 집안의 힘이지. 시집온 여자가 김장도 못하면 뭐하니? 복자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목이 메어요. 복자는 지연을 지나쳐 마당으로 걸어가요. 슬리퍼 소리가 딱딱 울립니다. 지연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가요. 배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때 다시 창고 쪽을 쳐다봅니다. 불빛이 여전히 새어나오고 있어요. 문틈 사이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지연은 무심코 창고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가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해요. 창고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그 순간 복자가 벌컥 뒤돌아서며 창고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져요. 지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요. 심장이 쿵 뜁니다. 거긴 왜 봐? 복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눈빛이 험악해요. 지연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어요. 아, 죄송해요. 불이 켜져 있길래 혹시 뭐 필요하신 게. 거긴 창고야. 볼 거 없어. 손대지도 마. 복자는 창고 문 앞에 서서 팔짱을 껴요. 마치 창고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보입니다. 어깨가 긴장으로 올라가 있어요. 지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요. 복자의 반응이 너무 과해요. 단순히 창고를 본 것뿐인데 왜 저렇게 화를 낼까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마당 반대편으로 가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어요. 창고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왜 복자는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을까요? 복자는 지연을 노려보다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요. 문을 쾅 닫습니다. 지연은 혼자 마당에 남아요. 배추 더미를 보니 한숨이 나와요. 저 많은 배추를 다 절여야 한다니. 항암 치료 중인 몸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손발은 이미 저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집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찬물은 절대 피하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손을 꽉 쥐어요. 손끝이 저려요. 항암 치료 부작용이에요.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했습니다. 손발 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져요. 찬물에 손을 담그면 더 심해질 거예요. 지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가요. 집안은 따뜻하지만 어딘가 냉랭한 느낌이에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어요. 장롱 위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거실에 윤호가 앉아 TV를 보고 있어요. 여보, 왔어? 윤호가 일어나 지연을 맞아요. 34살. 평범한 얼굴이지만 표정이 피곤해 보여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응, 방금 도착했어. 길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 피곤하지? 앉아. 물 가져올게. 윤호가 지연을 소파에 앉혀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와요. 지연은 물을 받아 마십니다. 목이 말라 있었어요. 지연은 모자를 벗어요. 머리카락이 성글게 남아 있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윤호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봐요.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 김장해야 한대. 뭐, 지금 내 몸으로? 안 돼. 말도 안 돼. 윤호의 목소리가 커져요. 지연은 윤호의 입을 막아요. 쉿. 어머니 들어.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찬물도 피하라고 했고. 알아. 하지만 어쩌겠어. 며느리잖아. 며느리라고 다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윤호가 일어서려고 해요. 지연이 윤호의 손을 잡아 말려요. 안 돼. 괜히 분위기만 나빠져. 그래도 이건 괜찮아. 할 수 있어. 며칠만 참으면 돼. 김장만 끝나면 우리 서울 올라갈 거잖아. 윤호는 한숨을 쉬어요. 손으로 얼굴을 문질러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지연은 윤호의 손을 놓고 창밖을 봐요. 마당에 배추 더미가 보이고 그 너머로 창고가 보여요. 창고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어요. 지연은 창고를 응시해요. 복자가 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을까요? 창고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왜 저렇게 숨기려 했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복자가 밥상을 차려요. 밥과 김치, 된장찌개뿐이에요. 소박한 상입니다. 반찬도 몇 가지 없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요. 복자는 지연 맞은편에 앉아 지연을 쳐다봐요. 지연은 불편해서 밥만 떠먹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내일 새벽부터 배추 절이기 시작한다. 복자가 말해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요. 새벽이요? 응. 4시에 시작해야 해. 해 뜨기 전에 절여야 배추가 제대로 돼.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 4시요? 지연은 놀라요. 윤호도 젓가락을 멈춰요. 엄마, 그건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지연이 몸도 안 좋은데. 요즘 사람들은 다 약해.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 며느리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김장도 했어. 그게 며느리 도리지. 복자는 윤호를 쏘아봐요. 윤호는 입을 다물어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해요. 지연은 밥을 삼키기 힘들어요. 목이 메어요. 알겠습니다. 4시에 나가겠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대답해요. 복자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여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연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가요. 윤호가 따라와요. 미안해. 엄마가 원래 고집이 세. 옛날 사람이라 그래. 괜찮아. 이해해. 내가 내일 같이 나갈게. 같이 하자. 아니야. 너는 회사 일 있잖아.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회사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회사는 하루 쉬면 돼. 윤호가 지연을 안아요. 지연은 윤호의 품에 기대요. 따뜻해요. 하지만 불안해요. 내일이 두려워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요. 작은 방이에요. 이불이 깔려 있고 낡은 옷장 하나가 놓여 있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보여요. 지연은 창문을 열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요. 마당이 보여요. 그리고 창고가 보여요. 창고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어요. 지연은 창고를 한참 바라봐요. 불빛이 깜빡이는 것 같아요. 창고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창고에 뭐가 있는 걸까?
지연은 중얼거려요. 하지만 답은 없어요. 창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잠이 오지 않아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내일 새벽 4시, 배추 150포기, 찬물, 항암 부작용. 지연은 손을 펴봐요. 손끝이 저려요.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해봐요. 감각이 둔해요. 항암 치료 부작용이에요. 말초신경병증입니다. 손발 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져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더 심해질 거예요. 의사가 경고했어요. 할 수 있어. 해야 돼. 며느리니까. 지연은 스스로를 다독여요. 눈을 감아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창고의 불빛이 자꾸 떠올라요. 복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새벽 4시입니다. 알람이 울려요. 지연은 눈을 뜨지만 몸이 무거워요. 겨우 2시간 잠들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무거워요.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어요. 두툼한 패딩을 걸치고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껴요. 모자를 눌렀어요. 거울을 봅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쳐요. 눈밑이 푸르스름해요. 할 수 있어. 해야 돼. 지연은 중얼거리며 방문을 열어요. 복도는 조용해요. 윤호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나가요. 슬리퍼 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려요. 숨이 하얗게 새어나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워요. 별이 총총하게 빛나고 있어요. 달은 반쯤 가려져 있습니다. 복자가 이미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 장갑을 끼고 있어요. 배추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지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어요. 왔니? 늦었네. 4시 5분이야. 죄송합니다. 시작하자. 저 배추들 다 소금물에 절여야 해. 오늘 안에 다 해야 해. 복자가 파란 대야를 가리켜요. 대야 안에는 얼음이 뜬 소금물이 가득 차 있어요. 물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느껴져요. 지연은 배추 한 포기를 들어요. 무거워요. 손에 힘이 없어서 떨어뜨릴 뻔해요. 간신히 붙잡아요. 배추 잎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빨리빨리. 해 뜨기 전에 다 해야 해. 그래야 배추가 제대로 절여져. 복자가 재촉해요. 지연은 배추를 대야로 가져가요. 손을 소금물에 담그는 순간 차가움이 뼈를 파고들어요. 지연은 이를 악물어요.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와요. 손끝이 저려요.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손가락이 얼어붙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배추를 소금물에 담가 절여요. 한 포기, 2포기, 3포기. 지연은 계속 배추를 나르고 절여요. 손은 점점 얼어붙고 감각이 없어져요. 하지만 복자는 마당 한쪽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지연을 지켜봐요.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감시하고 있어요. 더 빨리. 그렇게 느리면 언제 끝나니? 내가 며느리 시절엔 이것보다 빨랐어. 복자가 말해요. 지연은 속도를 내려고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어지러워요. 메스꺼움이 올라와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연은 잠시 멈춰서요.
숨을 고르려고 해요. 손은 빨갛게 부어 있고 장갑 안은 젖어 있어요. 장갑을 벗으니 손가락이 파랗게 질려 있어요. 왜 멈춰? 쉬려고? 아니요, 잠깐만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약해. 내가 며느리 시절엔 이것보다 훨씬 많이 했어. 배추 200포기도 혼자 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도 않고. 복자가 한숨을 쉬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배추를 나르기 시작해요. 팔이 저려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해요. 하늘이 밝아지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합니다. 지연은 30포기쯤 절였어요. 아직 120포기가 남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 2명이 마당으로 들어와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파마 머리에 두툼한 점퍼를 입고 있어요. 복자 씨, 김장하시네요. 오늘이 날이었구나. 응, 오늘 해야 해서. 어서 들어와요. 차라도 한잔 하고 가요. 복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져요. 얼굴에 미소가 번져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180도 바뀐 태도예요. 아이고, 며느리가 도와주니까 좋겠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김장도 안 하던데. 그럼요. 우리 며느리 몸 튼튼해요. 보세요. 저렇게 잘하잖아요. 새벽부터 쉬지도 않고 일해요. 복자가 웃으며 지연을 가리켜요. 지연은 당황해요. 아주머니들이 지연을 쳐다봐요. 지연은 억지로 웃어요. 며느리 몸 괜찮아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 괜찮습니다. 지연이 억지로 웃어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떨리고 있어요.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약해서 그래요. 운동 좀 하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며느리가 좀 허약해서 그렇지. 김장 몇 번 하면 튼튼해질 거예요. 복자가 웃으며 말해요. 아주머니들도 어색하게 웃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복자의 말투에 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김장은 힘든 일이니까. 특히 찬물은 조심해야 돼요. 괜찮아요. 우리 며느리 강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자가 지연의 어깨를 툭 쳐요. 지연은 비틀거려요. 아주머니들이 놀라요. 며느리 정말 괜찮아요? 앉아서 쉬어요. 네, 괜찮습니다. 지연은 다시 배추를 들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없어요. 배추가 손에서 미끄러져요. 떨어질 뻔해요. 간신히 붙잡아요. 그때 지연의 몸이 크게 흔들려요. 앞이 흐릿해져요. 어지러워요.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라와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요. 지연은 배추를 놓고 무릎을 짚어요. 아, 며느리. 아주머니들이 달려와요. 복자도 의자에서 일어서요. 하지만 복자의 얼굴에는 짜증이 번져요. 미간이 찌푸려져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운 거예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쉬면 돼요. 지연이 일어서려고 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요. 휘청거려요. 아주머니들이 양쪽에서 부축해요. 복자가 큰 소리로 말해요. 그 정도로 쓰러질 거면 애는 어떻게 낳을 거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어요. 아주머니들이 복자를 쳐다봐요.
민망한 표정이에요. 눈이 커져요. 지연은 얼굴이 빨개져요. 눈물이 핑 돌아요.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복자 씨, 그건 좀 며느리 앞에서 그런 말씀은. 뭐, 사실이잖아요. 요즘 사람들 너무 약해. 배추 몇 포기 절이는 것도 못하면서 애는 어떻게 낳아요? 아주머니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서로 눈빛만 주고받아요. 지연을 부축해서 현관 쪽으로 데려가요. 며느리 안에 들어가서 좀 쉬어요. 물 좀 드시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지연을 현관까지 데려다 주고 나가요. 복자는 배추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어요.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습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요. 손이 떨려요. 눈물이 흘러내려요. 복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그 정도로 쓰러질 거면 애는 어떻게 낳을 거니? 지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려요. 울고 싶어요. 하지만 참아요. 소리내면 복자가 들을까봐 입을 막아요. 어깨가 떨려요. 지연은 복자의 말투에서 단순 고집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있음을 처음 느낍니다. 며느리를 향한 적대감이에요. 단순히 김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연을 밀어내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녁이 되었어요. 윤호가 회사에서 돌아와요. 지연은 방에 누워 있어요. 커튼을 치고 불을 끈 채 누워 있습니다. 여보, 괜찮아? 윤호가 방에 들어와 지연 옆에 앉아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여요. 응, 괜찮아. 엄마한테 들었어. 아침에 쓰러졌다면서? 쓰러진 게 아니라 좀 어지러웠던 거야. 과장하신 거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잠 좀 자면 괜찮아질 거야. 윤호는 지연의 손을 잡아요. 손이 부어 있고 빨개요. 손가락 끝은 파랗게 질려 있어요. 윤호의 얼굴이 굳어져요. 이게 뭐야, 손이 왜 이래? 동상 걸린 것 같은데? 찬물에 담가서 그래. 괜찮아. 내일이면 나아질 거야. 괜찮지 않아. 의사가 찬물 절대 피하라고 했잖아. 말초신경 더 망가진다고 했잖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김장을 해야 했잖아. 윤호는 한숨을 쉬어요. 지연을 꼭 안아요. 지연은 윤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려요.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이건 너무해.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원래 저래. 옛날 사람이라 그래. 엄마가 원래 저래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만 지연은 알아요. 복자의 태도가 단순 고집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있어요. 지연을 향한 적대감이에요. 며느리라는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참을 울다가 지연은 창문을 봐요. 마당이 보여요. 그리고 창고가 보여요. 창고 불빛이 또 켜져 있어요. 지연은 창고를 응시해요. 그때 창고에서 금속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쨍그랑. 작지만 분명한 소리예요. 지연은 귀를 기울여요. 또 소리가 들려요.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예요. 뭐야, 저 소리. 지연은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가요. 창고 문틈 사이로 뭔가 보여요. 작은 상자 같은 게 보이고 종이 뭉치 같은 게 보여요. 빛에 비쳐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나요. 창고에 뭐가 있는 거지, 복자. 어머니가 왜 저렇게 숨기는 거지? 지연은 중얼거려요. 윤호가 뒤에서 말해요.
창고, 거기 그냥 농기구 있는 곳이야. 낫이랑 호미 같은 거. 농기구만? 응.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불이 계속 켜져 있길래 이상해서. 아, 엄마가 가끔 거기서 뭐 정리하시나 봐.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어요. 창고 안에 뭔가 있어요. 복자가 숨기고 있는 뭔가가요. 왜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을까요? 왜 불을 계속 켜두는 걸까요? 지연은 창고를 한참 바라봐요. 내일 복자가 없을 때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해요. 창고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장 당일이에요. 마당에는 이미 절여진 배추들이 널려 있고 큰 대야에는 빨간 양념이 가득 담겨 있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이 섞인 매콤한 냄새가 마당에 퍼져 있습니다. 지연은 새벽부터 나와 양념을 만들었어요. 손은 아직 부어 있고 손끝은 저려요. 하지만 오늘 김장을 끝내야 해요. 그래야 서울로 돌아갈 수 있어요. 복자도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 장갑을 끼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복자의 행동은 뭔가 이상해요. 어머니, 양념 여기 있어요. 지연이 대야를 가리켜요. 복자는 대야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이게 뭐였지? 양념이요. 배추에 바를 양념이요. 아, 양념 그래, 양념. 복자가 중얼거려요. 표정이 멍해요. 지연은 이상하다고 느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뭐가? 아니에요. 시작할까요? 그래, 시작하자. 두 사람은 배추를 나르기 시작해요. 절인 배추를 꺼내 물기를 빼고 양념을 바르는 작업이에요. 복자는 배추 한 포기를 들어요. 하지만 양념통 앞에서 멈춰서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어요. 어머니? 지연이 부르자 복자가 화들짝 놀라요. 응? 뭐? 양념 바르셔야죠. 아, 그래, 양념. 복자는 양념을 떠서 배추에 바르기 시작해요. 하지만 동작이 어색해요. 양념을 너무 많이 바르거나 한쪽만 바르거나 해요. 지연은 복자를 지켜봐요. 조금 지나자 복자의 행동은 더 심상치 않아집니다. 양념이 뒤섞이기 시작해요. 복자는 고춧가루 통과 소금통을 헷갈려 해요. 이게 뭐였지, 고춧가루? 소금? 복자가 중얼거리며 통을 들었다 놨다 해요. 지연은 다가가요. 어머니, 그건 소금이에요. 고춧가루는 여기 있어요. 아, 그래. 내가 헷갈렸네. 복자가 웃어요. 하지만 웃음이 어색해요. 지연은 불안해져요. 조금 더 지나자 복자는 거의 생배추를 양념통에 넣으려고 해요. 물기도 안 뺀 배추예요. 어머니, 그건 안 돼요. 물기를 빼야 해요. 지연이 황급히 복자의 손을 막아요. 복자는 지연의 손을 물리쳐요. 네가 와서 다 망치는 거야. 복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지연은 놀라 뒤로 물러서요. 복자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네가 왔잖아. 네가 와서 다 엉망이 됐어. 다 네 잘못이야. 복자의 목소리가 떨려요. 손도 떨리고 있어요. 지연은 당황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지연은 복자가 앉아있던 자리를 봐요. 바닥이 소금물로 흥건해 있어요.
복자의 치마도 젖어 있어요. 엎질러진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린 것처럼 보여요. 지연은 눈을 크게 떠요. 복자가 일부러 물을 쏟은 걸까요? 왜요? 어머니 이건. 지연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복자는 고개를 돌려요. 지연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적대감이 가득해요. 김장이 결국 망가지기 시작해요. 양념이 너무 짜거나 배추가 덜 절여져 있거나 물기가 너무 많아요. 제대로 된 김치가 하나도 없어요. 지연은 최대한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복자는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양념을 바닥에 쏟기도 하고 배추를 잘못된 대야에 넣기도 해요.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해요. 지연이 부드럽게 제지하려고 하지만 복자는 듣지 않아요.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마당으로 들어와요. 김장이 다 됐는지 보러 온 거예요. 복자 씨, 김장 다 됐어요? 아, 네, 거의 다 됐어요. 복자가 억지로 웃어요. 아주머니들이 김치를 보려고 다가와요. 그런데 표정이 굳어져요. 이게 왜 이래요? 김장이 다 망가졌네요. 물기가 너무 많아요. 이러면 금방 쉬어요.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복자의 얼굴이 빨개져요. 그 순간 복자는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지연이가 배추를 버렸어요. 내가 밤새 준비한 건데. 순간 공기가 멎어요. 아주머니들이 복자를 쳐다봐요. 지연도 놀라 복자를 봐요. 어머니, 그건 내가 다 봤어. 네가 배추를 버렸잖아. 일부러 망치려고 한 거잖아. 복자가 지연을 가리키며 소리쳐요. 지연은 황당해요. 아주머니들이 지연을 쳐다봐요. 눈빛이 싸늘해져요. 며느리가 왜 배추를 버려요? 그러게요. 이해가 안 되네요.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려요. 지연은 얼굴이 빨개져요. 치욕감이 밀려와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다고. 복자가 더 큰 소리로 외쳐요.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아요. 말문이 막혀요.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어요. 지연을 보는 눈빛에 의심이 가득해요. 며느리,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지연은 고개를 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복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왜 아무도 모를까요? 아주머니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가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시어머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 지연은 마당에 홀로 남아요. 복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연은 망가진 김치를 바라봐요. 눈물이 흘러내려요. 왜 복자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지연을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지연은 주저앉아요. 온몸이 떨려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와요. 그때 지연은 다시 창고를 봐요.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어요. 불빛은 꺼져 있지만 문틈 사이로 뭔가 보여요.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요. 창고로 걸어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창고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복자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알아야 해요. 지연은 창고 문 앞에 서요. 손을 뻗어 문을 밀어요. 삐걱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려요. 창고 안은 어두워요. 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으로 희미하게 보여요. 농기구들이 벽에 걸려 있고 상자들이 쌓여 있어요. 지연은 안으로 들어가요.
천천히 둘러봐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가 보여요. 지연은 상자로 다가가요. 상자 위에 종이 뭉치가 놓여 있어요. 지연은 종이를 집어요. 오래된 영수증들이에요. 병원비 영수증이에요. 날짜를 보니 20년 전 것들이에요. 지연은 더 뒤적여요. 윤호 어린 시절 물건들이 나와요. 낡은 공책, 인형, 옷가지들. 그리고 가장 아래에서 편지 봉투가 나와요. 여러 장이에요. 지연은 편지를 꺼내요. 편지를 펼쳐요. 손글씨가 가득해요. 지연은 읽기 시작해요. 더는 여기 못 있겠다.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한다. 이 집은 사람을 집어삼킨다. 언젠가는 윤호도 떠나야 한다. 지연은 숨이 막혀요. 이건 윤호의 형수가 쓴 편지예요. 20년 전 며느리가 쓴 편지예요. 지연은 손이 떨려요. 편지를 계속 읽어요. 편지마다 절망과 고통이 가득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그 여자는 나를 버렸어. 너도 그러려고 하지? 지연은 화들짝 놀라 뒤돌아봐요. 복자가 창고 입구에 서 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어요. 지연은 편지를 꽉 쥐어요. 복자를 쳐다봐요. 어머니 이게 무슨... 그 여자는 날 버리고 갔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떠났어. 복자의 목소리가 떨려요. 지연은 처음으로 복자의 눈에서 상처를 봐요. 복자는 단순히 고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떠난 상처 때문에 지연에게 더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도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은 편지를 내려놓아요. 복자를 바라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쳐다봐요. 지연은 더는 참지 못하고 창고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복자는 창고 입구에 서서 지연을 지켜봐요. 말리지 않아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에요. 표정은 굳어 있고 손은 떨리고 있어요. 지연은 상자 안을 더 뒤적여요. 오래된 영수증 뭉치가 나와요. 손으로 펼쳐봐요. 병원 영수증이에요. 날짜를 보니 1995년, 1996년, 1997년, 20년도 더 된 것들이에요.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글씨는 희미해졌어요. 영수증에는 환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윤재혁? 윤호의 아버지예요. 진단명은 간암 말기. 치료비가 어마어마해요. 수백만 원씩 적혀 있어요. 지연은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넘겨봐요. 금액이 점점 커져요.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어요. 날짜가 지날수록 금액이 늘어나요. 마지막 영수증은 1,500만 원이에요. 시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많은 돈이. 지연은 중얼거려요. 윤호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병원비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도 몰랐어요. 지연은 영수증을 내려놓고 상자를 더 뒤적여요. 윤호 어린 시절 물건들이 나와요. 낡은 공책, 연필, 지우개. 공책 표지에는 윤호라고 삐뚤삐뚤하게 쓰여 있어요. 초등학교 때 상장도 있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 금상. 윤호는 그림을 잘 그렸나 봐요. 작은 인형도 나와요. 곰 인형이에요. 낡아서 귀가 떨어져 있어요. 솜이 빠져나와 있고 눈알 하나가 없어요. 옷가지도 있어요. 작은 파란 점퍼예요. 윤호가 입었던 옷일 거예요.
소매가 해져 있어요. 지연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봐요. 복자가 왜 이것들을 창고에 숨겨뒀을까요? 왜 버리지 않고 여기에 보관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서 편지 봉투들이 나와요. 여러 장이에요. 노란 봉투예요. 빛이 발에 있고 구겨진 흔적이 있어요. 지연은 봉투를 집어요. 손이 떨려요. 심장이 빠르게 뛰어요. 첫 번째 편지를 꺼내요. 펼쳐요. 손글씨가 가득해요. 글씨체가 떨리고 있어요. 펜 자국이 번진 곳도 있어요. 눈물 자국 같아요. 지연은 읽기 시작해요. 더는 여기 못 있겠다.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한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두렵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나는 이 집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아요. 이건 자신의 이야기 같아요.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똑같아요. 두 번째 편지를 꺼내요. 계속 읽어요. 이 집은 사람을 집어삼킨다. 들어오면 나갈 수 없다. 시어머니는 나를 가두려고 한다. 매일 김장, 청소, 빨래. 끝이 없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기계 같다. 내 존재는 사라지고 며느리라는 이름만 남았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손이 떨려요. 편지가 흔들려요. 세 번째 편지를 꺼내요. 남편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엄마 편만 든다. 나는 이 집에서 혼자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 나는 매일 울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밤에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운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다. 지연은 숨이 막혀요. 이건 20년 전 며느리가 쓴 편지예요. 윤호의 형수예요. 큰아들의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그녀도 복자에게 시달렸던 거예요. 자신과 똑같이. 네 번째 편지를 꺼내요.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 여기 있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듣지 않는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엄마가 원래 저렇다고 말한다. 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언젠가는 이 집을 나갈 것이다. 지연은 손이 떨려요. 마지막 편지를 꺼내요. 봉투가 더 구겨져 있어요. 오늘 떠난다. 더는 못 참겠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한다. 이 집에 있으면 나는 죽는다. 언젠가는 윤호도 이 집을 떠나야 한다. 이 집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시어머니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가야 한다. 지연은 편지를 꽉 쥐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20년 전 며느리는 결국 떠났던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던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짐만 싸서 나갔던 거예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복자를 봐요. 복자는 창고 입구에 서서 지연을 쳐다보고 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지연의 목소리가 떨려요. 복자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저 지연을 쳐다볼 뿐이에요.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 여자는 나를 버렸어. 복자가 조용히 말해요. 목소리가 떨려요. 손도 떨리고 있어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없었어. 짐도 다 가져갔어.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아침밥도 안 차렸어. 그냥 사라졌어. 복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지연은 처음으로 복자의 눈에서 상처를 봐요. 깊고 오래된 상처예요. 나는 그 여자를 잘해줬어. 밥도 해주고 옷도 해주고 집안일도 가르쳐줬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 그런데 떠났어. 나를 버렸어. 나는 그날 이후로 혼자였어. 남편도 죽었고 큰아들도 떠났어. 나는 혼자 남았어. 복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지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천천히 복자에게 다가가요. 너도 그러려고 하지? 복자가 지연을 쳐다봐요.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얼굴이 일그러져요. 너도 날 버리고 갈 거지? 다들 그래. 다들 날 떠나. 나는 또 혼자 남을 거야. 지연은 복자를 바라봐요. 복자는 단순히 고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떠난 상처 때문에 지연에게 더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자는 지연도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못하게 했던 거예요. 더 밀어냈던 거예요. 떠나기 전에 먼저 미워하려고 했던 거예요. 버림받기 전에 먼저 상처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지연은 눈물을 닦아요. 복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요. 어머니, 저는 떠나지 마. 제발. 복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목소리가 떨려요. 절박해요. 지연은 멈춰서요. 저는 떠나지 않아요. 거짓말. 다들 그렇게 말해. 그러고는 떠나. 그 여자도 그랬어. 처음엔 잘할 거라고 했어. 그러고는 떠났어.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지연이 복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복자는 손을 뿌리쳐요. 손대지 마.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내 마음을 뭘 알아. 복자가 소리를 질러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려요. 지연은 뒤로 물러서요. 복자는 벽에 기대요. 천천히 주저앉아요. 손으로 얼굴을 가려요. 어깨가 떨려요. 소리 없이 울고 있어요. 나는 혼자였어. 남편도 죽고 큰아들 며느리도 떠나고 큰아들도 서울로 가버렸고 나는 혼자였어. 이 집에서 혼자. 복자가 울먹여요. 목소리가 갈라져요. 지연은 복자를 바라봐요. 가슴이 아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복자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복자는 버림받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또다시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미워했던 거예요. 먼저 밀어냈던 거예요. 떠나기 전에 차라리 자신이 먼저 상처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면 또 떠날까봐 차라리 미워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연은 천천히 복자 옆에 앉아요. 말없이 앉아 있어요. 복자는 계속 울고 있어요. 어깨가 떨리고 손이 떨려요. 한참이 지나고 복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어요. 볼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해요. 너도 떠날 거지? 복자가 조용히 물어요. 목소리가 떨려요. 지연은 복자를 쳐다봐요. 저는 떠나지 않아요. 어머니, 왜? 나는 너한테 못했는데.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그래도 저는 남을 거예요. 지연이 복자의 손을 잡아요. 복자는 손을 빼려고 하지만 지연은 꽉 잡고 놓지 않아요. 따뜻하게 감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이해해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해? 뭘 이해해? 너는 아무것도 몰라.
어머니는 무서웠던 거죠. 또 혼자 남겨질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려요. 지연은 복자의 손을 더 꽉 잡아요. 하지만 저는 떠나지 않아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해도 저는 남아요.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복자는 지연을 쳐다봐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에요. 눈빛이 흔들려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저는 약속해요. 복자는 소리 없이 울어요. 지연도 함께 눈물을 흘려요. 두 사람은 창고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려요. 창고 안은 조용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어요. 복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복자의 진심을 봤어요. 복자의 미움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외로움을 봤어요. 한참 뒤 복자가 입을 열어요.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예요. 하지만 분명해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복자를 봐요. 너한테 못했어. 미안해. 나는 무서웠어.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려요. 지연은 복자를 꼭 안아요. 복자는 처음에는 뻣뻣하게 있다가 천천히 지연을 안아요. 두 팔로 지연을 감싸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어요.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어요. 창고 안은 점점 어두워져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어요. 윤호가 돌아온 저녁입니다. 현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윤호가 들어와요. 회사 가방을 들고 있고 얼굴은 피곤해 보여요.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고 셔츠도 구겨져 있어요. 다녀왔습니다. 윤호가 인사해요. 하지만 집안은 조용해요. 대답이 없어요. 거실에 불은 켜져 있지만 아무도 없어요. 평소 같으면 복자가 왔니? 라고 대답할 텐데 오늘은 조용합니다. 윤호는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가요. 슬리퍼를 신고 거실을 둘러봐요. TV는 꺼져 있고 소파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아요. 부엌을 봐요. 식탁이 차려지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저녁 준비가 다 되어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냄비도 없고 반찬도 없어요. 식탁은 텅 비어 있습니다. 여보, 엄마, 윤호가 불러요.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요. 잠시 후 지연이 방에서 나와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개요. 눈밑이 부어 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해요. 윤호는 놀라요. 지연에게 달려가요.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왜 울었어? 윤호야 어머니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려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해요. 윤호는 지연의 어깨를 잡아요. 엄마가 왜? 어디 아프셔? 무슨 일이야? 창고에서 어머니랑 이야기했어. 편지를 찾았어. 편지? 무슨 편지? 지연은 윤호를 거실로 데려가 앉혀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요. 지연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해요. 창고에서 찾은 편지들, 20년 전 형수가 남긴 편지들, 복자의 상처에 대해서요. 목소리가 계속 떨려요. 윤호는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져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요. 그래서 지금 엄마는 어디 계셔? 방에 계세요. 문 잠그고 안 나오세요.
몇 시간째 그러고 계셔. 윤호는 한숨을 쉬어요. 손으로 얼굴을 문질러요. 눈을 감았다 떠요. 나도 몰랐어. 형수님이 왜 떠났는지. 형한테 물어봤지만 말 안 해줬어. 그냥 맞지 않았다고만 했어. 윤호야, 어머니는 무서워하고 계셨어. 또 혼자 남겨질까봐.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하신 거야. 윤호는 고개를 끄덕여요. 하지만 표정은 복잡해요. 미간이 찌푸려져 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지연이 간단히 밥을 차려요. 김치찌개와 밥, 그게 전부예요. 식탁에는 세 사람 자리가 놓여 있어요. 수저를 놓고 물잔을 놓아요. 윤호가 복자의 방문을 두드려요. 톡톡톡. 엄마 밥 먹어요. 나왔어요. 대답이 없어요. 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윤호는 다시 두드려요. 더 크게요. 엄마, 나 윤호야. 밥 먹어야지. 안 나오실 거예요? 잠시 후 문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자물쇠 푸는 소리가 나요. 문이 천천히 열려요. 복자가 나와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어요. 옷도 구겨져 있고 앞치마는 벗어져 있어요. 슬리퍼도 한쪽만 신고 있어요. 엄마. 윤호가 복자를 보고 놀라요. 복자는 아무 말 없이 식탁으로 걸어가 앉아요.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나요. 지연도 앉아요. 윤호도 앉아요. 식탁은 차갑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어요. 수저 소리만 들려요. 밥을 떠서 입에 넣지만 맛이 없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씹어도 씹어도 삼키기 힘들어요. 한참이 지나고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요. 어머니, 오늘 창고에서 이야기 나눈 거. 지연이 말을 꺼내는 순간 복자는 수저를 탁 내려놓아요. 소리가 크게 나요. 윤호와 지연이 깜짝 놀라요. 그 이야기 하지 마. 복자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지연은 입을 다물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제대로. 이렇게 숨기고만 있으면 안 돼요. 윤호가 말해요. 복자는 윤호를 쳐다봐요. 눈빛이 날카로워요. 뭘 이야기해? 다 끝난 일이야. 지나간 일이야. 끝난 게 아니에요. 엄마, 지연이가 형수님 편지 봤대요. 20년 전 편지. 왜 그런 걸 숨기셨어요?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어요? 복자의 얼굴이 굳어져요. 손이 떨려요. 숟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려요. 그건 내 일이야. 네가 알 필요 없어. 네 형도 알 필요 없었어. 엄마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일이에요. 형수님이 왜 떠났는지, 왜 형이 서울로 갔는지 이제 알아야 해요. 계속 숨길 수 없어요. 닥쳐. 복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윤호와 지연이 깜짝 놀라요. 복자는 수저를 집어던져요. 수저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쨍그랑 소리를 내요. 너도 날 버리려고 하지. 다들 날 떠났어. 다들. 네 아버지도 죽었고, 네 형수도 떠났고, 네 형도 떠났어. 복자의 목소리가 떨려요. 얼굴이 일그러져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윤호는 놀라서 벌떡 일어서요. 엄마 왜 이래? 아무도 엄마 안 버려요. 저는 여기 있잖아요. 버렸어. 네 형수도 떠났고, 네 형도 떠났어. 이제 너도 떠나려고 하잖아. 지연이 데리고 서울 가려고 하잖아.
저는 떠나지 않아요. 엄마 왜 이러세요? 윤호가 소리를 질러요. 하지만 복자는 듣지 않아요. 귀를 막고 고개를 세차게 저어요. 다 거짓말이야. 다들 그렇게 말하고는 떠나. 처음엔 안 떠난다고 하고 나중엔 다 떠나. 복자는 갑자기 심하게 떨기 시작해요. 온몸이 경련하듯 떨려요. 손을 벌벌 떨고 숨을 거칠게 쉬어요. 헐떡거려요. 눈은 초점을 잃어가요. 엄마, 윤호가 복자를 붙잡으려 해요. 하지만 복자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쓰러져요. 쿵소리와 함께 주저앉아요. 지연이 비명을 질러요. 어머니. 지연이 급히 달려가 복자를 부축해요. 복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요. 헐떡거리고 눈은 초점을 잃어요. 입술이 파랗게 변해요. 119 불러. 윤호가 전화기를 집어들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 힘들어요. 119. 3번 눌러요. 지연은 복자를 안고 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숨 쉬세요. 천천히, 천천히 숨 쉬세요. 하지만 복자는 대답하지 않아요. 눈을 감고 있어요.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어요. 지연은 복자의 손을 잡아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요. 사이렌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져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와요. 복자를 들것에 눕혀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요. 재빨리 움직여요.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윤호와 지연이 구급차에 타요.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려요. 병원으로 출발해요. 병원 응급실입니다. 복자는 침대에 누워 있고 의사들이 검사하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여요.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요. 윤호와 지연은 밖에서 기다려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어요. 복도는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나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려요. 1시간쯤 지나고 의사가 나와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예요.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들입니다. 윤호가 벌떡 일어나요. 지연도 일어나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 증후군이 왔고요.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180에 110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생명에는 지장 없는 거죠? 지금은 안정시켰습니다. 혈압도 내렸고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겨봐요. 윤호와 지연은 긴장해요. 숨을 죽이고 기다려요. 초기 인지저하 증상이 보입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MRI 촬영 결과 뇌 위축이 약간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 기억력 저하나 혼란스러운 행동이 있으셨나요? 윤호는 망연자실해요. 입이 떡 벌어져요. 지연은 숨이 막혀요. 김장할 때 복자의 이상한 행동이 떠올라요. 양념을 헷갈리던 모습, 소금과 고춧가루를 구분 못하던 모습, 네, 있었습니다. 김장하실 때 양념을 헷갈리시고 배추를 잘못 다루시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못 찾으시고, 그렇다면 증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입원해서 며칠 관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윤호는 벽에 기대요. 다리에 힘이 풀려요. 지연이 윤호를 붙잡아요. 의사 선생님,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초기 단계라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약물 치료하고 인지 훈련하면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차트를 닦고 가요. 윤호와 지연은 복도에 남아요. 윤호는 벽에 기대 주저앉아요. 바닥에 털썩 앉아요. 손으로 얼굴을 가려요. 어깨가 떨려요. 소리 없이 울고 있어요. 내가 몰랐어. 엄마가 아프신 줄 내가 제대로 못 봤어. 지연은 윤호 옆에 앉아요. 윤호의 등을 쓰다듬어요. 천천히 부드럽게요. 윤호야, 괜찮아.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 이제부터 잘 돌보면 돼. 미안해. 내가 엄마를 제대로 못 봤어. 니만 힘들게 했어. 엄마 편만 들고. 아니야. 나도 이제야 이해했어.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어머니도 무서웠던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복도에 앉아 있어요. 밖은 어두워지고 병원 복도는 조용해요.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빛나요. 지연은 복자의 경고에 보이던 방어가 모두 사실은 불안해서 온 것이었음을 깨달아요. 복자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약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남겨질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그래서 먼저 미워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면 떠날까봐, 차라리 밀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지연은 눈물을 닦아요.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복자를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곁에 있어줘야 해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병원 입원실이에요. 복자는 하얀 침대에 누워 있어요. 산소 호흡기를 코에 끼고 있고 링거가 팔에 꽂혀 있어요. 링거 주머니에서 약물이 똑똑 떨어져요.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요. 커튼 사이로 비치는 빛이 복자의 얼굴을 비춰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여요. 숨소리가 규칙적이에요.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해요. 윤호는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복자의 짐을 챙기러 갔어요. 세면도구, 옷, 슬리퍼 같은 것들을 가지러요. 지연은 병실에 남아 복자를 지켜요. 지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피곤해 보여요.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어요.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아요. 복자 곁을 지키고 있어요. 복자가 천천히 눈을 떠요. 눈동자가 움직여요. 천장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요. 지연이 보여요. 잠시 멍하니 쳐다보다가 눈을 깜빡거려요. 어머니, 깨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해요. 목소리를 낮춰요. 복자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저 지연을 쳐다볼 뿐이에요. 표정은 멍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물 드실래요? 목 마르시죠? 지연이 물컵을 들어요. 빨대를 복자 입에 갖다 대요. 복자는 천천히 물을 마셔요. 목이 말랐는지 계속 빨아들여요.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살에 들려요. 복자는 물을 다 마시고 고개를 침대에 다시 눕혀요. 한참을 천장만 쳐다봐요. 움직이지 않아요. 지연은 물컵을 내려놓고 다시 앉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어요. 병실은 조용해요. 복도에서 간호사들 발소리가 들리고 다른 병실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요.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도 들려요. 한참이 지나고 복자가 입을 열어요. 목소리가 작고 쉬어 있어요. 거의 속삭이는 것처럼 작아요. 너 아직 여기 있니? 네, 어머니. 왜? 집에 안 가고? 곁에 있어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복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지연을 봐요. 눈빛이 흔들려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에요. 나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왜 곁에 있어? 집에 가. 쉬어야지. 지연은 복자의 손을 잡아요. 손이 차갑고 마른 손이에요. 주름이 많고 얇아요. 뼈가 만져져요. 어머니, 저는 떠나지 않아요. 약속했잖아요. 어머니 곁에 있을 거라고.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소리 없이 흘러요. 뺨을 타고 베개로 떨어져요. 지연은 복자의 손을 더 꽉 잡아요. 따뜻하게 감싸요. 미안하다. 복자의 목소리가 더 작아져요. 떨리고 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려요. 나는 너한테 너무 못했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나간 일이에요. 괜찮지 않아.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쁜 시어머니야. 복자가 눈을 감아요. 눈물이 계속 흘러요. 베개가 젖어요. 어깨가 떨려요. 지연은 복자 곁으로 더 다가가요. 침대 난간에 기대요. 복자의 손을 놓지 않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뭘 이해해? 너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알아요. 어머니가 무서워하셨다는 거. 혼자 남겨질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복자는 눈을 뜨고 지연을 봐요. 눈빛이 놀라워해요. 입이 벌어져요. 어떻게 알아? 편지 봤어요. 형수님이 쓴 편지. 그리고 어머니 행동 보면서 알았어요. 어머니는 그냥 무서웠던 거죠. 복자는 눈을 감아요. 한숨을 깊게 쉬어요. 가슴이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 여자 떠났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 복자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해요. 목소리가 떨려요. 20년 전 기억을 꺼내는 게 힘들어 보여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었어. 짐도 다 가져갔어. 옷장이 텅 비어 있더라고. 편지만 하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 더는 못 살겠다고 써놨더라고. 지연은 조용히 듣고 있어요. 복자의 손을 계속 잡고 있어요. 따뜻하게 감싸고 있어요. 나는 그 여자한테 잘해줬어. 시집 처음 왔을 때 밥도 해주고, 옷도 해주고, 집안일도 하나하나 가르쳐줬어. 김장도 가르쳐주고, 청소도 가르쳐주고. 근데 떠났어. 아무 말도 없이. 어머니, 그 여자가 떠나고 나서 큰아들도 서울로 갔어. 엄마 곁에 있기 싫다고. 집이 답답하다고. 나는 혼자 남았어. 이 큰 집에 혼자. 복자의 목소리가 더 떨려요. 눈물이 더 많이 흘러요. 손도 떨리고 있어요. 남편은 벌써 죽었고, 큰아들은 떠나고, 나는 이 집에 혼자 남았어. 매일 밤 울었어.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어. 지연은 가슴이 아파요. 복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요. 따뜻하게요. 그래서 윤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두려웠어. 또 누군가 날 떠날까봐. 또 혼자 남겨질까봐. 어머니, 너도 떠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먼저 미워하려고 했어.
떠나기 전에 차라리 내가 먼저 사랑하면 또 아플까봐. 복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어요. 소리내서 울어요. 어깨가 떨려요. 손으로 얼굴을 가려요. 지연은 복자를 꼭 안아요. 침대에 반쯤 올라가서 복자를 안아요. 복자는 지연의 품에서 울어요. 아이처럼 울어요. 한참을 울어요. 나는 그냥 무서웠어. 또 혼자 남겨질까봐. 그래서 먼저 밀어냈어. 사랑하면 또 떠날까봐 차라리 미워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어머니, 저는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나요. 약속해요. 정말, 정말 안 떠나? 복자가 지연을 쳐다봐요.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해요. 어린아이 같은 눈빛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해도 저는 곁에 있을 거예요. 평생요. 왜 그러는데? 나는 너한테 못했는데. 어머니도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힘드셨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어머니도 아프셨잖아요. 마음이. 복자는 또 울어요. 지연도 함께 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어요. 밖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요. 한참 뒤 복자가 조용히 말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마음을 알게 돼서. 나는 나쁜 시어머니였어. 너한테 너무 못했어. 김장도 너무 시키고, 아픈데도 일 시키고. 이제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 지내면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복자는 지연의 손을 꽉 잡아요. 따뜻해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이에요. 나도 노력할게. 너한테 잘해줄게. 이제부터 진짜 며느리로 대할게. 아니, 딸처럼 대할게. 어머니, 저도 어머니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같이 잘 지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여요. 눈물을 닦아요. 지연도 눈물을 닦아요. 두 사람은 웃어요. 처음으로 서로를 보고 진심으로 웃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려요. 윤호가 들어와요. 큰 짐 가방을 들고 있어요. 두 사람이 안고 있는 걸 보고 놀라요. 입이 벌어져요. 뭐야, 무슨 일이야?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이 웃어요. 복자도 어색하게 웃어요. 눈물 자국이 있지만 웃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랑 이야기했어. 진짜 이야기. 윤호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 옆으로 와요. 복자를 쳐다봐요.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 보이세요. 응,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미안하다, 윤호야. 엄마가 어제 너한테 소리 질렀지? 정신없었어. 괜찮아요. 엄마도 힘드셨잖아요. 저도 이해 못 해드려서 미안해요. 윤호가 복자의 다른 손을 잡아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요. 우리 이제부터 잘 지내자. 엄마, 나 서울 안 가요. 여기서 살게요. 지연이랑 같이. 복자는 놀라요. 눈이 커져요. 뭐, 너 회사는? 서울에 좋은 회사 다니잖아. 회사는 그만둘게요. 여기서 다른 일 찾을게요. 엄마 곁에 있어야죠.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야, 너 꿈이 있잖아. 서울에서 성공하려고 했잖아. 엄마가 더 중요해요. 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죠. 복자는 또 눈물을 흘려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에요. 입가에 미소가 번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이런 아들을 뒀구나. 세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와요. 병실은 조용하지만 따뜻해요. 처음으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복자는 처음으로 윤호의 형수가고 며느리가 집을 떠난 날 이야기를 자세히 털어놓아요.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날 이후 젊은 며느리는 모두 자신을 떠날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먼저 밀어냈던 거예요. 사랑하기 전에 미워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연은 복자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약속해요. 어머니, 저는 떠나지 않아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해도 저는 남아요. 평생 곁에 있을 거예요. 복자는 소리 없이 울고 지연도 함께 눈물을 흘려요. 윤호도 눈물을 닦아요. 세 사람은 한참을 함께 있어요. 말없이 손만 잡고 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따뜻해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벽이 무너지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복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복자의 진심을 들었어요. 윤호는 처음으로 엄마의 외로움을 느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자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약을 처방받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기로 했어요. 인지 훈련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복자는 마당을 둘러봐요. 망가진 김장 항아리들이 그대로 있어요. 배추도 그대로 널려 있어요. 일주일이 지나 시들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김장이 다 망가졌네. 복자가 한숨을 쉬어요. 지연이 복자 곁으로 와요. 어머니,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죠. 다시? 배추가 다 시들었는데? 새로 사면 되죠. 이번엔 우리 셋이 함께해요. 지연이 웃으며 말해요. 윤호도 다가와요. 맞아요, 엄마.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장 처음 해보는 거지만 복자는 두 사람을 쳐다봐요. 눈가가 촉촉해져요. 너희가 정말 같이 해주겠니?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요. 지연이 복자의 손을 잡아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여요. 며칠 뒤 세 사람은 장을 보러 가요. 시장에서 배추를 새로 사고 고춧가루, 마늘, 생강도 사요. 윤호가 무거운 짐을 다 들어요. 엄마, 배추 몇 포기 할 거예요? 50포기만 하자. 너무 많이 하면 힘들잖아. 네, 알겠어요. 복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요. 예전과 다릅니다. 지연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김장날이 왔습니다. 이번엔 새벽이 아니라 아침 9시부터 시작해요. 복자가 먼저 제안했어요. 너무 일찍 시작하면 지연이 힘들잖아. 9시부터 하자. 지연은 놀랐지만 고마웠어요. 마당에 배추가 놓여 있어요. 50포기예요. 예전보다 훨씬 적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아요. 자, 시작해볼까? 지연아, 너는 양념 만들어. 윤호는 배추 씻고, 나는 절인 배추 물기 빼는 거 할게. 복자가 웃으며 말해요. 지연과 윤호는 고개를 끄덕여요. 세 사람은 김장을 시작해요. 지연은 큰 대야에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을 넣고 양념을 만들어요. 윤호는 배추를 씻어요. 물을 뿌리고 잎사귀를 하나하나 헹궈요. 윤호야, 너무 세게 씻으면 배추 찢어진다. 아, 네. 조심할게요. 윤호가 서툴게 배추를 씻어요. 복자는 웃으며 지켜봐요. 아이고,
우리 아들 김장은 처음이구나. 엄마, 제가 잘 못하죠? 아니야. 잘하고 있어. 처음인데 잘하네. 복자의 목소리가 따뜻해요. 윤호는 기분이 좋아져요. 지연은 양념을 만들며 복자를 쳐다봐요. 복자가 웃고 있어요. 진심으로 웃고 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에요. 1시간쯤 지나고 양념 준비가 끝나요. 이제 배추에 양념을 바를 차례예요. 자, 이제 양념 바르자. 지연아, 너 먼저 해봐. 복자가 배추 한 포기를 지연에게 건네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양념을 발라요.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양념을 배추 잎사귀 사이사이에 바르기 시작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조금 더 안쪽까지 발라야 해. 그래야 골고루 배어. 이렇게요? 응, 잘했어. 우리 며느리 손재주 좋네. 복자가 웃으며 칭찬해요. 지연은 얼굴이 빨개져요. 기분이 좋아요. 처음으로 복자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윤호도 양념을 바르기 시작해요. 하지만 서툴러요. 양념이 손에서 떨어지고 배추를 찢기도 해요. 아이고, 윤호야. 너무 세게 하지 마. 엄마 어려워요.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해. 급하게 할 필요 없어. 복자가 윤호 옆에 앉아 같이 해요. 손을 잡고 가르쳐 줘요. 이렇게 천천히. 배추 잎을 살살 벌리고 양념을 이렇게 펴 바르는 거야. 아,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세 사람은 함께 김장을 해요. 웃음이 오가요. 농담도 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마당으로 들어와요. 지난번 그 아주머니들이에요. 복자 씨, 김장 또 하시네요. 응, 지난번 건 다 망가져서 이번엔 다시 하는 거야. 어머, 며느리도 같이 하네요? 그리고 아드님도. 응, 이번엔 우리 셋이 함께 하기로 했어. 복자가 웃으며 대답해요. 아주머니들이 놀라요. 복자 씨, 웃는 얼굴은 처음 보네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 글쎄, 그냥 가족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 복자가 지연과 윤호를 쳐다봐요. 따뜻한 눈빛이에요. 아주머니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아요. 며느리, 얼굴 좋아 보여요. 많이 좋아졌네요. 네, 고맙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해요.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도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네, 그러고 있어요. 어머니도 천천히 하자고 하셨어요. 아주머니들이 놀라요. 지난번 복자의 태도와는 너무 달라요. 복자 씨 많이 달라지셨네요. 며느리한테 잘해주시는 거 보니 좋네요. 지난번엔 내가 좀 그랬지. 미안했어, 지연아. 복자가 지연을 쳐다보며 말해요. 지연은 고개를 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주머니들은 웃으며 나가요. 돌아가면서 수군거려요. 복자 씨 많이 변했네. 그러게. 며느리한테 저렇게 잘해주다니. 세 사람은 계속 김장을 해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따뜻한 햇살이 마당을 비춰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이 간단히 국수를 끓여요. 세 사람이 마당에서 국수를 먹어요. 맛있다.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 좋네. 어머니, 그냥 국수인데요. 그래도 맛있어. 윤우야, 너도 그렇지? 네, 맛있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국수를 먹어요. 마당에서 함께 먹는 밥이 맛있어요. 오후가 되어 김장이 끝나요. 쉼폭이 모두 양념을 발랐어요. 이제 항아리에 담을 차례예요. 자, 이제 항아리에 담자. 윤호야, 항아리 가져와. 윤호가 창고에서 항아리 3개를 가져와요. 크고 무거워요. 힘들게 나르면서도 웃고 있어요. 엄마, 이거 진짜 무겁네요. 그래, 무겁지. 고생했어. 세 사람은 김치를 항아리에 담아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넣어요. 꾹겜 눌러 담아요. 항아리가 다 차요. 3개의 항아리예요. 복자가 뚜껑을 덮어요. 자, 이제 묻자. 윤호야, 삽 가져와. 윤호가 삽을 가져와요. 마당 한쪽에 구덩이를 파요. 3개의 항아리를 넣을 만큼 파요. 항아리를 구덩이에 넣어요. 세 사람이 함께 들어서 넣어요. 무겁지만 함께하니 할만해요. 흙을 덮어요. 삽으로 흙을 퍼서 항아리 위에 덮어요. 꽁꽁 눌러요. 다 됐다? 윤호가 외쳐요.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웃어요. 손에 흙이 묻어 있고 얼굴에도 묻어 있어요. 하지만 행복해 보여요. 복자가 항아리를 내려다봐요. 한참을 서 있어요. 지연이 복자 곁으로 와요.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응, 그냥 내가 와서 이 집이 좀 따뜻해진 것 같아. 복자가 지연을 쳐다봐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하지만 웃고 있어요. 어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를 떠나지 않아서. 지연은 복자를 꼭 안아요. 복자도 지연을 안아요. 윤호도 2 사람을 안아요. 3 사람은 마당에서 한참을 안고 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요. 마당에는 3개의 김장 항아리가 묻혀 있어요. 그 위로 지연, 윤호, 복자의 그림자가 따뜻하게 겹쳐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자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아요. 지연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윤호에게도 따뜻해요. 아침마다 3 사람은 함께 밥을 먹어요. 복자가 밥을 차리고 지연이 설거지를 하고 윤호가 쓰레기를 버려요. 각자 역할이 있어요. 함께 움직여요. 예전처럼 냉랭한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대화가 오가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은 복자에게 말해요. 어머니, 저 내일 서울 가야 해요. 병원 진료 받으러요. 복자의 표정이 잠시 굳어져요. 하지만 금방 부드러워져요.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래, 가야지. 치료받아야지. 몇 일 있다 올 거니? 이틀 뒤에 올게요. 괜찮아. 천천히 다녀와. 복자가 지연의 손을 잡아요. 따뜻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짐을 챙겨요. 작은 가방 하나예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 넣어요. 윤호가 차로 역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요. 지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어요. 복자가 나와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어요. 이거 가져가. 복자가 상자를 지연에게 건네요. 지연이 상자를 받아요. 가벼워요. 복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웃어요. 나중에 열어봐. 혼자 있을 때. 지연은 상자를 가방에 넣어요. 복자를 쳐다봐요. 복자가 지연을 꼭 안아요. 지연도 복자를 안아요. 한참을 안고 있어요. 빨리 와. 기다릴게. 지연은 윤호와 함께 집을 나서요. 차에 타요.
차가 출발해요. 지연은 뒤를 돌아봐요. 복자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어요. 지연도 손을 흔들어요. 복자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요. 하지만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어요. 기차역에 도착해요. 윤호가 지연을 배웅해요. 플랫폼에서 작별 인사를 해요. 윤호가 지연을 안아요. 지연은 윤호의 품에서 힘을 얻어요. 기차에 타요. 창밖으로 윤호가 보여요. 손을 흔들어요. 지연도 흔들어요. 기차가 출발해요.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윤호의 모습이 멀어져요. 서울로 가는 기차 안입니다. 지연은 창밖을 봐요. 시골 풍경이 지나가요. 논밭, 집, 산들이 흘러가요. 겨울 풍경이라 나무들은 앙상하고 땅은 얼어 있어요. 하지만 햇빛이 따뜻하게 비쳐요. 지연은 가방에서 복자가 준 상자를 꺼내요. 작은 나무 상자예요. 오래된 것 같아요. 뚜껑을 열어요. 안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어요. 노란 편지지예요. 지연은 편지를 꺼내요. 펼쳐요. 복자의 손글씨예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러워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쓴 흔적이 보여요. 지연은 읽기 시작해요. 지연아, 이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구나. 나는 글을 잘 못 써서 말이야.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쓴다. 너는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내가 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이 날 떠날까봐 두려워했어. 남편도 죽고 큰아들 며느리도 떠나고 나는 혼자였어. 그래서 너도 떠날까봐 무서웠어. 근데 너는 안 떠났어. 내가 그렇게 못했는데도 너는 내 곁에 남아줬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 아니, 딸을 만나서 나는 행복하다. 앞으로 잘해줄게. 약속한다. 사랑한다, 지연아. 어머니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편지를 꽉 쥐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복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글로 썼어요. 서툴고 짧지만 진심이 가득해요. 한 글자 한 글자에 복자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지연은 편지를 다시 읽어요. 또 읽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요. 하지만 행복해요. 가슴이 따뜻해져요. 옆자리 승객이 지연을 쳐다봐요. 하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편지를 읽고 또 읽어요. 기차는 서울로 달려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요. 터널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고 도시가 가까워져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시댁으로 돌아가 있어요. 복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윤호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연은 창밖을 봐요. 해가 지고 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요. 구름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하늘은 보라색으로 변해요. 아름다워요. 지연은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어요.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어요. 평생 간직할 거예요. 서울에 도착해요. 병원에 가요. 진료를 받아요. 의사는 잘하고 있다고 해요. 항암 치료가 잘 되고 있대요. 계속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래요. 지연은 안심이 돼요. 약을 처방받고 다음 진료 날짜를 잡아요. 병원을 나와요. 서울 거리를 걸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차들이 빵빵거려요. 시끄러워요. 하지만 지연은 시골이 그리워요. 조용한 마을, 넓은 마당, 복자와 윤호가 그리워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봐요. 복자의 편지가 생각나요. 가방에서 꺼내 다시 읽어요.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에요. 다음 날 지연은 다시 기차를 타요. 시댁으로 돌아가요. 기차 안에서도 계속 창밖을 봐요. 빨리 도착하고 싶어요. 복자를 보고 싶어요. 기차에서 내려요. 역 앞에 윤호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연이 달려가요. 윤호가 지연을 안아요. 한참을 안고 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요. 시골길이 보여요. 익숙한 풍경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집이 가까워지자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려요. 복자가 보고 싶어요. 집에 도착해요. 대문을 밀어요. 마당에 복자가 서 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져요. 미소가 번져요. 왔구나. 지연이 달려가요. 복자를 꼭 안아요. 복자도 지연을 안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어요. 말없이 안고 있어요. 윤호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아요. 세 사람은 마당에서 한참을 안고 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복자가 저녁을 차려요. 지연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에요. 식탁이 가득해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요. 밥을 먹어요. 웃음이 오가요. 이야기가 오가요. 따뜻한 저녁이에요. 복자가 지연에게 반찬을 계속 권해요. 지연은 맛있게 먹어요. 윤호도 행복해 보여요. 밥을 다 먹고 지연은 창밖을 봐요. 마당이 보여요. 김장 항아리가 묻혀 있는 곳이 보여요. 복자가 지연 옆에 와요. 같이 창밖을 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통해요. 마당에는 세 개의 김장 항아리가 묻혀 있어요. 그 위로 달빛이 비쳐요. 별도 빛나요. 지연, 윤호, 복자의 그림자가 창문에 비쳐요. 따뜻하게 겹쳐져요. 겨울은 춥지만 이 집은 따뜻해요. 세 사람의 마음이 닿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차갑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따뜻하고 행복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연은 복자를 쳐다봐요. 복자도 지연을 쳐다봐요. 두 사람은 웃어요. 진심으로 웃어요. 말은 필요 없어요. 눈빛만으로도 알아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요. 이제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에요.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겨울을 건너 두 마음이 따뜻하게 닿았어요. 차갑던 마음이 녹았어요. 오해가 풀렸어요. 상처가 아물었어요. 이제는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어요. 복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지연이 곁에 있어요. 윤호도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지연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복자가 곁에 있어요.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마당을 덮어요. 김장 항아리 위에도 쌓여요. 세상이 하얗게 변해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세 사람은 창밖을 봐요. 눈을 봐요. 아름다워요. 복자가 지연의 손을 잡아요. 따뜻해요. 지연도 복자의 손을 잡아요. 윤호가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서서 눈을 봐요.
한참을 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연은 항암 치료 중인 몸으로 시어머니의 차가운 대우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창고에서 발견한 20년 전 편지가 모든 진실을 밝혀주었습니다. 복자는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 먼저 며느리를 밀어냈던 것입니다. 지연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두 사람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 못할 아픔을 안고 사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